자, 이제 한 호흡을 좀 고르고 지수는 좀 무거워지는데 기업이 조금 막 움직이면은 종목이나 이걸 좀 더 찾겠는데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 숲을 살피는 시간이고요. 매크로 경제를 보도록 하죠. 계량 경제로 파악하는 분이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정다운 연구원이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큰 그림 봅시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보도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아니면 아직 멀었느냐. 어제 또 생산자 물가 PPI도 나왔는데 PPI도 올랐죠, 예상보다. 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한번 파악을 좀 해볼까요? 네,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PPI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CPI 모두 같은 그림이고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경로 자체가 3분기 피크아웃을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6월까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을 유지했었고 어젯밤에는 유가가 90달러대까지 장중에. WPI 기준으로 네, 예, 맞습니다. 한번 찍고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와 어찌됐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는 부분은 CPI에서는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쪽이 하락하는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물가 피크아웃, 인플레 피크아웃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무한정 오를 수는 없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물건의 가격, 물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복합적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일상적으로 수요가 과열됐을 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뭐, 금리를 정책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지금은 공급발이 엉켜 있고 전쟁이라는 변수가 막 뒤죽박죽돼 있어서,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총력전으로 금리 인상 얘기들을 막 꺼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금리를 과하게 올릴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수요 둔화를 꺾기 위해서 하반기 이것이 현실화 될까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뭐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아직 레벨상으로 침체를 논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슬로우해지는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이게 바로 침체를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 침체를 언제 고민해야 되냐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하는데 3분기 이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 피크아웃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현재 재고가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재고 소진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시점이고 지금은 약간은 이른 시기에 걱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겨와서 막 겁먹지는 말자.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계량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미국의 이제 레이버 마켓, 고용시장 지표가 아직은 탄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 연준이 믿고 있는 고용시장. 그리고 또 그 고용 지표와 이제 본격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 네. 수치가 얼마나 물론 대충 좀 감익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실적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그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슬로우해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실적 역시도 그런 그림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생각보다는 좋은 포인트를 찾아보면 네.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이익 컨센서스가 연초 이후로 꾸준히 하향되어 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익 컨센서스가 부진한 매크로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큰 폭의 쇼크를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S&P 500에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 S&P 500 에너지를 제외한 전체 합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향폭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크로 우려를 반영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높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극단적으로 2020년 1분기 코로나 쇼크가 터졌던 당시에도 발표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영해 왔다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희는 이제 경제지표 쪽을 살펴봐야겠죠. 네.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 저희는 세 개를 좀 꼽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ISM 지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든 비제조업 지수든 서비스든. 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조업단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비제조업단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ISM 지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네. 마지막으로는 가동률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로 놓고 보더라도 2분기 실적 컨센이 너무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컨센이 같아요. 과도해 보이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컨센이 너무 실적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적정하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3분기나 4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이기는 한데 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통제라든지 수익 개선 노력을 약간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수가 있는데. 네, 기업단에서의 액션이라고 하면 일단 2020년 1분기부터 21년 1분기부터 P&G라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 필수 소비재 기업은 가격을 맞습니다. 가격을 인상시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5월 하순쯤에 월마트가 실적 쇼크를 보이면서 주가 지수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었어요. 하나는 인력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재고가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이 너무 올랐다라는 건데 인력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마트에서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탄력성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인력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재고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는 이러한 재고들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모습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용이죠. 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물론 어려운 환경인 건 맞지만 네. 기업들의 이러한 이익 개선 노력들을 약간은 시장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의 희망을 걸어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거죠. 지금 눈높이는 낮아져 있지만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개박살나진 않는다. 네. 개박살이라고. 너무 직설적. 네, 뭐 하여튼 하지만 이해를 제 돕기 마음이-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기업들도 나름의 선방하는 전략들을 꾸려놨다. 그렇죠. 이렇죠. 맞습니다. 실적도 차별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맞습니다. 선별해서 봐야 될 텐데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대치가 낮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주가가 많이 빠진 혹은 많이 오르지 못한 업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어찌되었건 나아지는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컨센서스 상으로 3분기, 4분기에 매출단과 이익단이 모두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업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업종이 바로 유통,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세 개 업종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업종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요? 예. 의외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올해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입니다. 올해 1월 3일에 S&P 500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에너지 기업과 항공주가 거의 유의하게 EPS 컨센서스가 상당폭 오른 업종입니다. 근데 주가는 에너지 기업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부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유가의 차이 때문이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은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전략을 좀 대충 들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퀀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다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